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투자증권 금호섭 대리입니다. 기관의 지속적인 매수 흐름을 해도 불구하고 지금 주시장은 계속 큰 반등 없이 지속적으로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일 유럽은 이탈리아 신용등급 강등으로 인해서 큰 폭으로 하락을 하였고요. 그로 인해 미국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보인 하루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우연찮게 지난번 첫 방송 때 그 기관의 매수를 중시하라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이후로 계속적으로 지금 그 기관 같은 경우에는 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약간 좀 플러스가 난 상황인데 9월 6일부터 현재까지 9거래일 연속 현재 순매수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일장에서도 확인됐다시피 외국인 또는 개인의 매도세는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거에 대비해서 기관은 계속적인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일단은 현재 차트를 봤을 때는 코스피 상황에서는 상당히 꼬리가 긴 상황이 좀 많이 좀 연출되고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중요한 이슈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어떤 한 종목을 크게 매수하는 것보다는 단기 트레이닝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양증권 전소영입니다. 환율이 5거래일째 급등하면서 국내 금융시장에 적잖음 충격파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환율의 추가 상승 가능성과 그리고 지난 금융위기 당시에 고점이었던 1,600원까지의 추가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물어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당시는 2005년부터 이어진 선물한 매도에 의한 이런 선물한 매도와 그리고 외환 관련된 구조화 상품 판매로 인한 반사적인 급등 장세가 연출이 되었다는 점에서 현재의 상황과는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당시의 기억을 회상하면서 리스크에 대비하는 자세는 긍정적입니다. 아직까지 남은 악재가 많고 그리고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오히려 많이 벌려고 하는 그런 욕심보다는 지금은 지키려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합니다. 네, 오늘도 두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한양증권의 전소영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참 며칠 동안 뵙지를 않았지만 그간 사이에 나아진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죠? 네, 어제 온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그나마 좀 위안이 될 수 있는 베스트 이슈가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것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금호섭 대리님께서 먼저 찾아봐 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일단 기관이 지금 사는 IT라고 해서요. 예. 그 IT 관련 종목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의 흐름을 보면 아마 저희가 그 당시 지난번 방송을 할 때 말씀드렸겠지만 IT에 관련해서는 특별히 얘기가 나온 게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 또 말씀하셨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기관 쪽에서는 IT를 많이 좀 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 내용을 봤을 때는 최근에 환율 같은 흐름이 많이 있습니다. 환율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면서 그 IT 업종의 현재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적 개선 그 가능성이 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구나 최근에 IT 업종 대표적인 업종인 삼성전자나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D램 가격이 상당히 좀 많이 떨어졌다가 현재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는 현재 같은 경우는 일단은 IT 관련해서 그 관심을 좀 가져도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관심 가져볼 만하다라는 의견이시네요. 기관들의 매수가 코스피 코스닥으로 전반적으로 들어오는 가운데 지난주부터 좀 꾸준히 IT로의 매수가 들어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이 있다라는 말씀이신지요?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도 좀 약간 좀 이슈가 될 수는 있겠지만 하이닉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지금 같은 경우에 봤을 때는 언제 그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그 전일 시장에서 STX 그룹이 하이닉스를 일단 인수 철회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이닉스 그 채권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재 두 가지 종목 말 그대로 SK그룹하고 STX 그룹하고 이제 비교를 하고 있다가 한쪽 그룹이 지금 사라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 하이닉스 채권당 같은 상당히 좀 지금 상황에서는 보다는 약간 을적인 방향으로 좀 바뀌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 대비해서는 일단은 SK그룹 같은 경우에도 원래 두 군데에서 비교당했던 것보다는 혼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좀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좀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소영 의원께서는 IT에 대한 의견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네, 그동안 IT가 사실 그 글로벌 경제 위기에 이제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주도주였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많이 하락을 했던 거에 따른 반등이 계속 나타난 반면에 IT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저점에서 많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자동차라던가 IT 모두 경기에 민감한 업종이고 IT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수요가 증가한다라면은 자동차보다는 오히려 수요가 폭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제 두 가지 업종을 놓고 본다라면은 IT 쪽에 조금 더 긍정적인 점수를 주고 싶은데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저도 찾아보니까 외국인이 5거래일 연속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한번 수급적인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LT 관련주라고 해서 이제 코스닥의 테마로서의 형성이 좀 되기도 하고, 또 오늘은 삼성전기와 LG유니트, 아까 제가 마감 현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LED 관련주들도 이제 좀 꿈틀거리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쪽의 현황이 조금은 이제 바닥을 찍고 좀 나아지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해도 된다, 이렇게 인식을 해도 될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도 일단 뭐 LG 이노텍 같은 것들도 또는 LED 관련해서 많이 올라오는 거 봤을 때는 네.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IT 업종이나 LED 업종 같은 경우에도 그 바닥 다지기를 일단 볼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일단 보시는 것처럼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현재 상황에서 상당히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낙폭 과대에 대한 그런 반발 매수세도 상당히 좀 지켜볼 만하다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4G와 관련해서 이노와이어나 이 캥김W 같은 코스닥의 개별 종목들도 눈에 띄게 오름세를 보였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베스트 이슈, IT 외에 어떤 거 살펴볼 수가 있을까요, 김 대리님? 말씀드리면 일단은 지금 현재가 지금 이제 그 9월 중순이기 때문에 현재 같은 경우는 일단은 3분기 그 실적 그 업황이 좋아지는 그 업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유념하게 좀 봐야 되는 상황이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영업이익이 추정치가 개선되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 생활용품 업종 또는 운송 업종 또는 반도체 업종 같은 걸 가장 좀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생활용품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경우 좀 많이 올랐지만 LG 생활건강, 그리고 운송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많이 빠졌지만 아시아나항공을 좀 괜찮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최근에 D램 가격 하락세 둔화 또는 그 대만 반도체 감산 때문에 이런 것들 내용 때문에 상당히 좀 좋게 실적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 개선 종목을 몇 가지를 추정을 해줬는데요. 네. LG생활건강은 그 대표적인 지금 내수의 영역이라고 볼 수 네, 있는데, 맞습니다. 사실 환율 이런 오름세의 내수주가 좀 자유로울 수는 없잖아요. 네, 그건 맞습니다. 괜찮을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항공은 또 아주 이게 큰일 날 일이란 말이에요. 지금 네. 계속 악재가 겹쳤기 때문에요. 네.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말씀처럼 일단 현재 중요한 거는 8월 달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영업이익이 안 좋게 나온 업종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 대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생활용품 업종이나 운송 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영업 추정 이익을 안 좋게 얘기했다 현재는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실질 그전에 안 좋았던 것보다 현재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좋게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코멘트를 하자면요. 네. 금원석 대리님 말씀하신 것은 이제 3분기 영업이익이 좋아질 걸로 예상되는 이런 업종들을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환율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주가 반사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는 네. 하지만 어떤 기업이든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자재를 수입을 해서 가공을 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수출 업체들도 환율의 급등에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요소들을 배제하고 3분기에 기대되는 업종들을 조금 살펴보시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도움이 좀 많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3분기 영업이익이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연간 전체적인 영업이익은 아직까지 이제 추정치가 조금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는 만큼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방향성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수급 공백이 계속 있잖아요. 네, 외국인들의 좀 매도도 계속 이어지고요. 네. 물론 잦아든 것도 있지만요. 네. 근데 이게 오늘의 베스트일지는 모르지만 오늘 주가가 오후에 약간 끌어올려진 이유 중에 하나가 프로그램 쪽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프로그램 쪽에 좀 좌지우지가 되고 있고 계속 매수 유입을 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일단 프로그램은 일단 중요한 게 일단 베이스 차이 때문에 그런데 실제 봤을 때는 현재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인 그 꾸준하게 나오는 것들은 이제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되게 중요한 건 지금 뭐냐면 일단 외국인과 외국인과 개인 같은 경우에는 크게 팔지 않고 있지만 개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크게 사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프로그램에 상당히 좀 많이 지금
프로그램 매매 때문에 상당히 좀 약간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좀 약간 계속 이어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오늘 베스트 이슈 2가지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증시의 악재가 되는 이 워스트 이슈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함께 보시죠. 전소영 구원님 어떤 것부터 볼까요? 예, 아무래도 오늘 같은 경우는 트리플 약세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어제 사실 시장의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게 주식과 환율과 채권이 동반 약세를 보이는 트리플 약세가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이제 환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면서 이런 것들이 채권 시장과 그리고 주식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이제 살펴봤을 때 9월 달 들어서 달러 인덱스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흐름들을 보였는데요. 그거에 비해서 우리 달러원 환율이 사실상 상당히 많이 눌려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사실 7월 달부터도 계속해서 그리스와 그리고 피그즈 국가의 우려가 지속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눌림 현상이 발생을 했었는데 이것들에 대한 반응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의미를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환율이 1,100원을 넘어서면서 여객 쪽에서 어느 정도 계속해서 롱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다라는 이런 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아시아 쪽에서의 투기 자금이 환율 시장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이런 루머가 돌면서 계속해서 환율의 상승을 이끌고 있다라는 어쨌든 단기적인 요인과 그리고 펀더멘털적인 요인들이 모두 환율의 상승을 지지하고 있다라는 이런 점들이 가장 특징이 될 만한 그런 요인입니다. 이렇게 된다라면은 환율이 이제 급등하게 되면은 수출업체와 수입업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둘 다 좋은 상황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IT 업종이라던가 자동차 업종은 그나마 상대적으로 환율의 상승을 좀 반가워할 만한 그런 요인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업체 같은 경우는 좀 큰 기업이 아니라 작은 기업 같은 경우는 환율이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불안한 마음들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이것들에 대해서 섣부른 이제 레깅이라던가 리딩 결제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그것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레벨까지 다가왔다라는 거고, 하지만 이 요인들이 섣불리 만약에 그 기업체들이 환율이 추가적인 상승을 예상하고 미리미리 결제를 한다라면은 이런 직접적인 수요에 의해서 환율이 추가적으로 또 다시 상승할 가능성까지 한번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율이 어느 레벨까지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문의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지난 2010년 5월 달을 기억을 해보시면은 그 당시에도 이제 그리스 부도 가능성들이 처음으로 언급이 되었고 그때는 이제 천안함 사태까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환율 차트를 살펴보시면은 지금처럼 일시적으로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냈는데요. 그 당시에 한 달 동안 약 13%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현재의 자금의 상황과 대입을 했을 때 환율이 1,800원대 후반까지의 추가 상승 가능성은 좀 열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쪽에서 단기적인 투기 세력이 들어온다라는 점은 어쨌든 환율의 변동성이 커지지만 밑으로 단기적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양쪽으로 좀 가능성을 열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럽 재정 위기에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사실 주식시장보다 외환시장이 더 요동치는 것 같아요. 이 정도의 환율 급등이라면 사실 코스피는 1,800을 이탈할 가능성도 큰데 이렇게 보면 주식시장은 잘 버티고 있다. 외환시장보다는 그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이미 환율 시장이 그동안 이제 그 변동성이 확대가 되지 못했는데 그 기간 동안 주식시장은 악재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환율이 상승하고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때 주식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정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꾸준한 매도세가 나타나고 외국인들이 급격한 매도를 나타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따른 역송금 수요가 실제로 외환시장에서 많이 잡히지 않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도 주식시장에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외환시장에서 주식 역송금 수요가 상당히 많이 잡힌다라면 이건 역시 주식시장에 좀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환율 급등으로 외국인 투자 자금이 채권 시장에서 만약에 이탈할 경우 2차 부메랑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증시 전문가들은 외환 시장 가장 최우선으로 챙길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월요일 김동희 대표로부터 지금 화요일 오늘 순간까지 계속 환율에 대한 얘기를 강조하고 있고요. 자, 오늘 두 번째 워스트 이슈는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유럽의 이탈리아의 신용등급이 오늘 하향 조정이 됐는데요. 네. 사실 그동안 이제 무디스가 10월 달에 이탈리아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할 것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S&P 같은 다른 신용평가사들이 이탈리아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할 것이다라는 이런 가능성을 사실 어느 정도 차단을 하고 있던 상황에서 뒤통수를 맞은 격이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식시장 상당히 긍정적으로 잘 버틴 이런 악재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잘 버틴 영향이 있었고요. 이렇게 잘 버틴 것 배후에는 사실 이탈리아의 신용등급 하락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제 그리스 디폴트와 관련된 트로이카와의 추가적인 합의 가능성 이런 요소들이 작용을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밤 발표될 FOMC입니다. 오늘 밤부터 이제 내일 밤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아마 많이들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조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같은 경우는 장기 국채를 매입을 하고 단기 국채를 매도하면서 페드의 그 대차대조표에서 듀레이션을 늘리는 겁니다. 이렇게 늘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되냐면 첫 번째로 페드에서의 대차대조표가 긍정적으로 바뀌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장기 국채의 금리를 하락시키면서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시키는 그런 영향들을 받게 되고요. 세 번째로는 단기 금리가 레벨이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억제하고 그리고 캐리 자금을 캐리 자금이 역회수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시장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 단기 자금 같은 경우는 혹시나 캐리 자금들이 다시 미국으로 송금이 되면서 아시아 시장에 어떠한 변동성을 주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 정도로 레벨이 올라가지 않을 뿐더러 미국의 현재 금리가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기 금리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캐리 수요는 사실 여전히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젯밤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언급을 했던 그 재정 감축 정책에서 어느 정도 이제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재무부와 관련된 재무부 이자 부담이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이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이번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시중의 유동성을 상당히 많이 공급할 수 있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QE3가 아니면은 어느 정도 효과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나올 수가 있겠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유동성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이 공급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는 점에서 한 번쯤 좀 많이 살펴봐야 되는 그런 정책이고요. 네. 실제로 이전에 그린스펀의 수수께끼라고 해서 장기 국채 금리가 상당히 많이 내려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살펴보시면 유동성이 많이 늘어나면서 버블 현상이 나타났던 이런 과거의 경험들을 좀 살펴봤을 때 이번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효과가 언제부터 나타날지는 아직까지 섣불리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이 정책 자체는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공산은 큽니다. 네. FOMC 회의 오늘 밤에 예정되어 있는데 그 예상을 한번 미리 점쳐봤어요. 네. 근데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애초에 이탈리아 신용등급 강등을 경고했던 것은 무디스였습니다. 근데 예상 밖으로 S&P가 먼저 치고 나온 것인데 S&P에 이어 무디스가 추가로 신용등급 강등에 나설 가능성도 또 있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 다 염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탈리아는 이런 경제 상황뿐 아니라 정치 상황도 워낙에 안 좋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총리의 지지율도 20%대로 떨어지고 네. 워낙에 부정부패로 리더십이 약화됐기 때문에 참 계속 내후외환을 겪고 있네요. 네. 유럽 국가들도요. 더군다나 말씀드릴 게 이탈리아 같은 경제 같은 경우에도 네. 뭐 스페인이나 또는 그리스 같은 경제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여파는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워낙에 더 큰 악재로 좀 변모하는 것을 좀 막으려고 정책 당국의 적절한 대책이 아무래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 대책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지금까지 이제 베스트 앤 워스트 알아봤는데 이슈의 좀 중요도를 좀 순위를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 대리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총 말씀드린 네 가지 중에서 일단 첫째는 3분기 실적에 주목할 때라고 봤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3분기 실적 아픈 상황에서 이제 그 프리어닝 시즌을 맞아서 현재 앞으로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을 단기 트레이닝 접근해서 단기 트레이닝적으로 해서 접근한 게 어떨까 싶어서 채택을 한 거고, 두 번째가 트리플 악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가 이제 기관에서 하는 IT.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한 5거래일, 6거래일 이상 그 IT 쪽으로 기관이 계속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을 가져도 될 만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번째가 어제 됐던 이탈리아 신용등급 강등.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탈리아 신용등급 강등은 워낙 알려졌던 이슈였는지 가장 꼴찌로 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은권님? 네, 저는 일단 계속해서 환율의 민감도를 좀 살펴봐야 된다는 측면에서 트리플 약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는지 이런 여부를 좀 계속해서 관찰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IT 업종에 대해서는 계속 바닥론이 솔솔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수급을 확인하시면서 긍정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신용등급 강등뿐만 아니라 이것 외에도 유로존 이슈는 계속해서 펀더멘털적으로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공산이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체크해야 될 만한 이슈라는 판단이고요.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이게 악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우리가 호재에 목말라 있을 그런 시점이라면은 충분히 긍정적인 재료를 작용을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트리플 약세를 1위로 정해주셨는데 그래도 외환 시장을 뺀 주식과 채권 시장은 비교적 좀 선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완화되는 건 아니냐라는 기대감을 우리가 좀 품어봐도 될까 하는 조심스러운 얘기를 해봅니다. 아까 이탈리아에 대한 중요성을 이렇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네. 워낙에 국채 발행 규모가 유럽에서 가장 큰 국가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리스나 포르투갈 등 남유럽 국가들의 위기와는 좀 차원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어느 정도 있을지 이제부터는 그 전망과 그다음에 대응 전략을 세워볼 텐데요. 트리플 S에서 플라너 S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플래너였습니다. 간밤 예정된 FOMC 회의에 대한 기대감 때문일까요? 장중 내내 큰 변동성을 보이던 코스피가 결국 상승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투자 포인트 잡기가 정말 쉽지 않은 장세입니다. 그렇다면 SS 패널들은 내일 시장을 어떻게 볼까요? 전문가들의 국내 증시 전망 지금부터 저와 함께 확인하시죠. 네, 오늘은 우리투자증권 강남 WMC의 정재훈 대리와 IBK 투자증권 삼성동 지점의 이문주 대리, 이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망부터 살펴보시죠. 우리투자증권의 정재훈 대리는 지수 상승을 예상했습니다. 예상 밴드는 1830에서 1870포인트입니다. 투자 플랜 자세히 살펴보면 FOMC 회의에서 나오는 내용에 따라서 방향성에 대한 판단을 하고 현금 비중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최근의 환율 급등은 외국인의 채권 매도와 연계된 것으로 보인다며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재훈 대리의 관심 업종 볼까요? 순수 화학주를 꼽으셨는데 탑픽 종목은 금호석유입니다. 반면 조선주는 버릴 업종으로 선정했습니다. 다음은 IBK 투자증권 삼성동 지점 이문주 대리의 전망입니다. 지수 하락을 예상했고요. 예상 밴드는 1800에서 1810포인트로 잡았습니다. 오늘도 환율이 급등하면서 달러당 1150원대까지 올라섰죠. 역시 이러한 환율 급등이 장기적 불안 요소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FOMC 회의와 G20 재무장관 회의 등 현재 노출된 이벤트에 따른 실망 매물이 출회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문주 대리는 자동차주와 통신주를 긍정적으로 봤고요. 반면 은행주와 건설주는 부정적으로 내다봤습니다. 자, 두 분 중에 IBK 투자증권의 이문주 대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문주입니다. 네, 이벤트에 따라서 실망 매물이 출회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고 언급하셨는데요. 그런데 그렇다면 미리 현금화 해놓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결과를 확인한 다음에 매매를 취하는 게 좋을까요? 개인적인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요즘 같은 장세에서는 오히려 조금 여유를 가지고 이벤트 결과를 확인한 후 매매를 취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금 확보가 절실하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고요. 지금 현재 사실 어떠한 것들도 예측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각계각층의 경제 전문가들이 나름의 지수 밴드 등의 예측을 내놓고 있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굵직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 박스권 매매나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매매라는 것은 무용지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따라서 같은 맥락에서 제가 지수를 다운이라고 예측을 해드렸지만 하루 이틀의 짧은 관점에서 무턱대고 긍정적인 이벤트만을 기대하는 것은 경계하자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보고 결과를 확인한 다음에 매매를 취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었고요. 오늘 관심 업종을 보면 대표적인 내수주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셨습니다. 은행과 건설주는 버릴 업종으로 선정했고 반면 통신주는 좋게 보셨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매 종목군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코스피 대표 업종군들은 여전히 매도, 그리고 내수주나 배당주들은 조금씩 꾸준히 매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역시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증시에 여전히 보수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동시에 다른 방향에서 해석했을 때 일단 한국 증시에서 보유 주식 규모는 줄이고 보유한 주식들의 내용은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종목군들 위주로 재편성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3분기 실적 시즌을 대비하고 배당 시즌을 대비해서 배당 수익률이 높으면서도 하반기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종목으로 SK, SKT, KT 등을 꼽아 이들 종목군들을 5%, 6%의 배당 수익률을 기대가 되므로 지금부터라도 통신업종과 같은 대표적인 배당주들의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질문 중에도 내일장 그리고 오늘장을 대비를 하는 측면에서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최대한 지름길이다라는 가정하에 종목별로 업종별 대응을 권유를 드리고 있고요. 즉 오늘 급등한 IT, 즉 하이닉스 관련주 등은 매도 후 현금 전략을, 그리고 일단 타 보유 업종들은 이벤트 확인 후에 매매 전략을 다시 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IBK투자증권의 이문주 대리 전화 연결했습니다. 대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SS 패널들의 전망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출연자분들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어제부터 지수 예상 밴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1750에서 1850 정도로 예상 밴드가 이뤄졌었는데 1800은 지지가 될 것 같다라는 인식이 좀 더 많아졌습니다. 오늘 예상 밴드를 보더라도 1800에서 1870까지 지금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신용등급 강등 재료가 참 크게 악재였을 수도 있는데 재료 노출 인식 분위기로 오늘 오히려 반등을 나타냈습니다. 이미 예고됐던 악재라는 점에서 이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였나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FOMC와 G20 재무장관 회의인데요. 아까 얘기를 잠깐 해주셨지만 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이 QE3와 비교해서 너무 작은 정책이 아니냐라는 인식이 있지만 또 그렇지만도 않네요. 예, 상당히 긍정적인 정책이고 이 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같은 경우는 1960년대부터 꾸준히 공개시장 정책의 일환으로 사용이 되어져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검증이 가능했다라는 이런 측면도 아마 FOMC에서 따라서 이제 검토할 만한 그런 사안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그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와 관련해서 유동성이 많이 공급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언급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아직까지도 시장에는 유동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들이 신용 경색에 의해서 지금 시중으로 자금이 돌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FOMC에서 이번 정책들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면서 이 유동성을 시중으로 공급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많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는 여전히 삼각형 패턴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 이 패턴이 사실 이제 지수의 하방을 이끌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지수가 올라간다고 해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좀 움직이시기보다는 조금 더 아직까지는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을 한 번 더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아직까지 시장은 악재에 조금 더 민감하기 때문에 이탈리아뿐만이 아니라 그리스와 같은 이런 유로존 악재들을 계속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변동성도 여전히 여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방 리스크를 좀 조심하시면서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지난주에 증시 반등을 이끈 건 ECB에서 나온 중앙은행 공조 유럽 살리기 이제 정책이었는데 지난 주말에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별다른 소득 없이 종료됐음을 감안할 때 혹시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구체적인 정책이 나오기는 쉽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네. 얘기가 나와요. 워낙에 국가 정책 담당자들이 유럽 자체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지는 않을 전망이기 때문인데요. 네네. 자, FOMC와 G20 재무장관 회담에서 우리가 어떠한 지금 리뷰를 얻어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현재 지금 저희 다 이제 예측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쵸? 좀 예. 예측하기 좀 만만치가 않겠지만요. 현재 같은 상황에서 일단은 우리나라 증시를 봤을 때는 현재 기관 매수만으로는 상당히 좀 어려운, 좀 버거운 상황이라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번 주에 지금 예상되어 있는 FOMC 회의하고 현재 G20 재무장관 회의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예측을 해서 현재 어떤 결과가 나온다 말씀드리면 상당히 좀 어렵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대신 그거에 대해서 일단 현재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약간 좀 지수가 좀 많이 좀 올라오면서 그거에 대한 지금 선 반영감이라 좀 보면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중요한 게 말씀처럼 증시 견인하는 어떤 매수 주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중요한 게 환율 같은 경우에 현재 지금 추가적인 상승이 또 가능한지 또는 다시 또 떨어질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중요하게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통상적으로 일단 환율하고 증시는 지금까지는 계속적으로 역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상당히 좀 유념 있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트레이더 관점에서 1700 부근에서 매집을 하고 네. 1900에서 다시 내어놓는 그런 탄력적이되 제한적인 시장 대응 전략. 네. 이게 말은 쉬운데 제일 그런 좋은 전략 방법입니다. 가능할까요? 괜찮습니까? 일단 실제 뭐 지점에서 분위기도 항상 네. 저희도 회의를 하지만 대부분 말씀하시는 게 1700선을 일단은 바닥으로 다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무조건 1900선까지 오면 다 팔아야 된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바로바로 이렇게 매도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상황이 좀 쉽지는 않고요. 일단은 저희도 최대한 일단은 1700선 바닥선 그리고 1900선은 약간 일단은 그 천정선을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점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좀 네, 팽배하네요. 맞습니다. 네, 오늘 베스트 앤 워스트 그리고 내일의 전략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